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유쾌한 지식을 더하는 골라본 다큐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스탠드업 코미디 스타일에서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대화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다본 다큐님, 사람을 단번에 웃게 만드는 코미디 스타일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골다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실제로 뛰어난 코미디언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상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도윤 같은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평범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계속 웃게 만드는 스타일로 유명하죠. 이런 스타일에서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첫 번째 요소부터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는 바로 캐릭터 연기입니다. 뛰어난 코미디언들은 이야기 속 인물들을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기합니다. 예를 들어 김도윤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를 생각해보죠. 그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를 낮게 깔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 이야기를 할 때는 갑자기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바꿉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청중은 마치 상황을 직접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캐릭터 연기가 꼭 복장이나 분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소리의 톤과 말하는 방식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거의 같은 톤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전달력이 약해지죠. 반대로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를 조금만 바꿔도 이야기는 훨씬 생동감 있게 변합니다. 가장 쉬운 연습 방법은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말해보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하면 오히려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동화책 읽어주듯이 말하라는 조언이군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코미디에서 타이밍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봐도 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도윤이 무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친구가 소개팅에 나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관객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다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진이랑 많이 다르시네요. 이 짧은 침묵이 바로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되는 순간을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코미디에서는 오히려 그 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증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말하면 웃음이 훨씬 크게 터집니다. 말을 멈추는 것 자체가 유머의 일부라는 말씀이군요. 생각해보니 실제로 웃긴 사람들은 침묵을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반전, 즉 페이크아웃입니다. 이것은 청중이 예상한 방향과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김도윤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무거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배달앱에서 VIP가 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반전은 진지한 톤으로 시작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간 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물어볼 때 진지하게 저는 프로 낮잠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런 농담은 대화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지함을 이용해 웃음을 만드는 방식이군요. 확실히 예상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이 더 크게 웃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코믹한 직유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완전히 다른 것에 비유해서 웃음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김도윤이 친구의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 연애 스타일이요? 휴대폰 배터리 같아요. 처음엔 100%인데 2시간 지나면 갑자기 12% 됩니다. 이런 식의 비교는 머릿속에 그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즉흥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연관성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코미디 작가들이 끊임없이 메모를 하고 연습합니다. 순간적인 연결 능력이 필요한 고급 기술이군요. 마지막 5번째 요소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머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너무 정확하고 진지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정보보다 공유된 웃음으로 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재미있는 사람들은 항상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가볍게 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김도윤이 무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등록만 3번째입니다. 이런 자기 농담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듭니다. 결국 가장 웃긴 사람들은 늘 유머를 우선 표시해 두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웃음이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골다님. 사람을 웃게 만드는 능력은 일종의 사회적 초능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웃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물론 농담을 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작은 유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요소를 조금씩 연습해보면 대화가 훨씬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인간 심리와 대화의 기술을 계속 알고 싶다면 골라본 다큐 채널을 구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 구조와 인간 행동의 원리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라본 다큐와 함께 사람을 웃게 만드는 대화의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요소를 일상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